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법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특검 소환 조사 때 말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지, 명품 선물을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는지, 명품 시계를 왜 사달라 한 건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고개를 한번 숙인 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점,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는 점, 또 병원에 재입원하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며 도주 우려도 강조한 걸로 파악됩니다. 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타이어는 금호 KTS로. 프리미엄 보증까지 트럭 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8월 1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청년의 눈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허순교의 청년생각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요. 안동시 SNS를 통해 인기 폭발 중인 힙합 주무관이 화제인데요. 잠시 후 안동시 보육아동가족과 권혜미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순교의 청년생각 안동청년 공감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어떤 주제 바로 얘기해 볼까요? 네, 아나운서님, 올해 여름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종종 하더라고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더울 것이고 내후년 여름은 점점 더워질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름이 더워지니까 이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된다는 말인데 네. 바로 점점 심해지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폭염만이 아니라 올해 극한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네. 시간이 올수록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폭염과 호우의 원인인 기후위기는 자연 발생적인 재난이 아니라 바로 산업화 이후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재난인데요. 오늘 주제는 기후위기 문제 해결 개인에서 사회로입니다. 네. 우리 삶을 위협하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개인적인 실천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인 실천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한 우리 지역민들의 움직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 개인에서 사회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번 여름 폭염과 극한호우로 우리 경북 지역도 정말 큰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또 지구온난화 이런 언급도 해주셨는데 왜 기후위기가 발생하나요? 네, 잠시 우리 과학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은 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가는데 이 태양에서 에너지가 오면은 지구에서 다시 우주로 에너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면은 이제 지구 평균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요. 네. 그런데 1800년대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합니다. 이 동력이 바로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석 연료로 경제 발전하면은 막대한 온실가스에서도 대부분인 이 탄소라는 녀석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네. 이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지구에서 우주로 에너지가 나가야 되는데 이 온실가스에 흡수되어서 이렇게 에너지가 못 나가요.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산업화 이후에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구를 뜨겁게 하는 온실가스 그리고 이 온실가스의 대부분인 탄소가 많이 배출됐고 그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졌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졌나요? 네, 인류 역사가 1만 년 정도 된다고 하죠. 지난 네. 1만 년 동안 지구 평균 온도 1도가 올랐는데 최근 150년 동안 무려 1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온도 상승을 사람 체온으로 생각하면 우리 청취자분들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체온이 36.5도인데 1도가 오르면 37.5도가 되죠. 근데 아나운서님, 우리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애인 자식들이 체온이 1도가 오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아파?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체온이 올랐구나 하는 게 아니라 네. 병원에 갔냐 하잖아요. 그래서 네. 체온이 변화되었지만 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아. 기후변화란 말을 쓰기보다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렇다면 체온이 2도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119 불러야 되나요? 네, 그렇죠. 이제 응급실 가거나 그 이상이 되면 생명이 위태롭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구가 이와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1도가 올랐는데 지금 감기 걸렸어요. 막 폭염 홍수 난리인데 지구 온도가 2도가 오르면 사람처럼 중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이 예상하듯이 지구 평균 온도가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허. 지금 딱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이 되는데요. 인류 역사 10,000년 동안 지구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랐는데 산업화 이후 15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1도가 올랐다는 거. 이건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 또 사람 체온이 1도가 오르는데 병이 걸리니까 지구는 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점점 뜨거워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네, 가장 큰 문제가 먹거리입니다.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이죠. 네. 배고프실 텐데 이 농민들이 날씨가 불안정해서 농사짓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농사짓기 어려워지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려워지죠. 네. 그러면 식료품 가격 오르겠죠? 그럼 식당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 원재료 가격 상승하고요. 음식을 사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높아지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안보 위기가 옵니다. 뭐 폭염, 호우, 홍수, 뭐 자연재난이야 말할 것도 없고 특히나 이제 지구상의 얼음,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네. 대한민국도 삼면이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닷가에 살고 있는 지역, 이제 태풍이나 해일 위험도 높아지는 것이고, 뭐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동해안 바다 이 수백만 명의 생존이 위협이 되죠. 이 물에 잠기면 우리나라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뭐 생물 다양성 감소에다가 각종 생태계 파괴까지 그야말로 이제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를 돌이켜 보면요, 그때 사회책에 보면. 사과의 주산지는 대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걸 이렇게 생산해내는 지역이. 그런 그렇죠. 걸 보면 이런 농사짓기가 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이것도 체감이 되는데 그럼 이런 기후위기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간단합니다. 원칙은. 간단해요? 네. 그 전 세계 국가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탄소 배출을 줄이면 돼요. 현재 한 500 정도 되면은 한 250까지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 세계 국가들이 2050년까지 이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으니까 배출량이랑 흡수량, 나무 많이 심으면 흡수가 됩니다. 이거를 똑같이 맞추자는 게 이제 탄소 중립인데 이거를 2050년까지 하자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합의한 게 바로 파리 협정입니다. 네. 그런데 흡수량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량을 줄이는 거고 거칠게 요약하면은 2025년 기준 대한민국 탄소 배출량의 절반 정도를 2050년까지 줄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까요? 네, 구체적으로 분야들을 보면요. 화석 연료와 같은 전기 에너지 분야, 농축산 분야, 교통 수송, 냉난방, 폐기물 처리 분야 등이 있는데
이 전기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 석탄 화력 발전소가 주범이에요. 이거를 다 이제 문 닫아야 되고요. 네. 뭐 유튜브 인공지능 챗GPT 하는 경우도 막대한 에너지 소비가 듭니다. 그리고 수송 분야의 경우는 비행기, 자동차, 선박 이 세 군데에서 배출이 커요. 네. 그리고 먹거리 분야. 우리 또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소를 키우고 고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탄소가 배출됩니다. 소의 방구가스 이런 것도 많고요. 네. 소의 사료를 위해서 땅을 밀어버리다 보니까 거기서도 많이 배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농산물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여름철 에어컨 덥죠. 그렇죠. 에어컨 많이 틀수록 탄소가 많이 배출됩니다. 더워지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플라스틱 생산 소비 처리 과정에서도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발생하는 과정에서 많이 또 탄소가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먹고 편하게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탄소가 압도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걸 다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씻고 움직이고 버리고 이 모든 게 탄소 배출로 가득한 건데 당장 우리 한 명 한 명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미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 기후위기 문제는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과 여름에도 막 에어컨 춥게 틀어놓고 있고 네. 뭐 자전거 버스보단 자차 타고 다니고 그렇죠. 또 소비와 육식을 조작하는 사회에서 갑자기 어느 날 저랑 송나연 아나운서가 저탄소 배출로 전환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자차 운전, 소고기, 에어컨 사용, 비행기 여행, 스마트폰을 전부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죠. 불편하죠. 근데 편리하게 살면은 또 다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누가 망하냐? 우리들의 자식 세대가 더 크게 희생이 하겠죠. 뭐 폭염, 해수면 상승, 위기까지. 그런데 다행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보다 0.5도, 1도 정도가 오르면 이제 미열 정도로 가는 것이고 이제 2도 이상 올라가면 이제 다 같이 망하는 건데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실천이 해야 되고 바로 여기 정부와 정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뭔가 실천하고 싶은데 좀 더 편리하게 삶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인 제도와 정책 이걸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 석탄 화력 발전소 안 쓸 수 있게 네.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재생 에너지 전환에 예산을 쏟아야 되는 것이고 또 노후주택 냉난방 효율화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과 주거복지 둘 다 높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농산물보다는 우리 신토부리 농산물 더 쉽게 사 먹을 수 있게 먹거리 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버스, 자전거, 철도,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라고 대자보라고 있는데 이런 게 훨씬 편리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 구입할 때 좀 지원금도 줘가지고 네. 이런 자차 이용을 대체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단거리 운항 노선을 폐지한 추세입니다. 오, 그래요. 이렇게 철도로 타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고기 먹지 마 이럴 수 없으니까 축산 농가의 이런 산업 전환도 지원해야 되고요. 뭐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확대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좀 고기 말고 채식 먹으면은 이게 탄소 감축 효과가 큽니다. 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다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혜택을 늘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탄소 배출이 너무 많은 개인과 업종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세금을 많이 내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친 세금을 뭐 기후위기 해결에 보탬이 되는 공공교통에 투자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각 개인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 이거를 바로 1.5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정치권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나운서님 지금 대한민국과 경상북도의 기성 정치권이 이러한 기후위기 해결 정책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미미하죠. 가시적인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정치와 제도가 시급한데 대한민국 정치권은 진짜 너무나도 아니랍니다. 네.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연설을 보면은 기후위기 어떻게 할래 이걸로 멱살 잡고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들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서 이제는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어 시민들이 나섰는데요. 네. 그 매년 9월이 세계 기후 행동의 날입니다. 오.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 국제사회 행동을 촉구한 날인데 네. 우리 대한민국은 2019년부터 매년 서울을 중심으로 기후정의 행진이란 걸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9월 되게 특별한 이벤트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네. 매년 서울에서도 열리지만 올해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에서도 기후정의 행진이 열립니다. 오, 경북의 기후정의 행진 이건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네, 우리 추석 연휴 10월 초 기대가 되죠. 이때 네. 이제 그 전인 9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경북 안동 문화의 거리를 시작으로 21일 경산, 24일 구미, 26일 경주, 27일 포항에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 지역민들의 움직임인 경북 기후정의 행진 소식은 제가 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지역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 폭염과 호우라는 재난 더 이상 우리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네. 어떻게 하면 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일 당장 고기를 안 먹고 자가용 운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와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편리함만 쫓다가 우리가 다 망하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좀 정책과 제도 변화를 위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움직여서 변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들 목소리를 높여주셨는데요. 그리고 다음 시간 예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경북 기후정의 행진 소식 2주 뒤에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순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구 고민 해결 올여름 단 4일간의 가구 대축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 가구쇼. 최신 가구 트렌드와 감각적인 가구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당신의 집 달라질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대구 가구쇼.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MBC 라디오 6시 24분 34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요사이 화제인 안동시의 SNS 영상이 있죠.
개그우먼 이수지의 영상을 패러디해서 힙합을 하며 안동시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올린 지 하루 만에 30만 조회수를 넘어서 이제 180만 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화제의 영상 오디오로나마 잠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래퍼 주무관입니다. 무관주. 내가 마카다 안동 랩으로 평정하러 왔다. 아유 반말해버렸다. 왔습니다. 그러면 비트 주세요. I love 안동 찜닭, 안동 소주, 안동 식혜, 안동 참마하의 달빵 헛제사밥. It's good 기숙사 청포도 와인, 안동 한우, 안동 사과, 안동 육식간 고등어. Y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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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my. Who made this? Who made this? Who made this? Who made this? Wow, An동 food. 네, 화제의 주인공이죠. 안동시 보육 아동 가족과 권혜미 주무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들은 랩의 주인공이죠. 요즘 경북을 넘어서 전국에서 화제에 몰이 중인데요. 일단 이 안동푸드랩 이 영상이 업로드하자마자 하루 만에 30만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기획할 때부터 개인적으로 그 반응이 좋을 것 같은 자신은 있었는데요. 네. 네, 처음에 사실 목표가 조회수 10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루 만에 30만 넘기고 지금은 189만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반응은 정말 예상 못했는데 많이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안동거리 돌아다니실 때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저를 알아보실까 싶었거든요. 네. 분장을 하고 찍었다 보니까. 근데 연령대도 다양하게 많이들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네. 개그우먼 이수지 씨의 햄부기 랩을 패러디한 건데 이걸 패러디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제 남동생이 저한테 찰떡이라면서 제가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번 안동시 유튜브 소재로 써보라고 추천해줬었고요. 네. 또 대학 동기들도 비슷한 시기에 저한테 추천해줘서 자신감을 가지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시작 부분에 랩으로 음향으로만 들었는데 사실 영상을 보면 리듬 타는 게 정말 남다르시거든요. 원래 힙합을 좋아하는지 또 춤추는 걸 좋아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원래도 힙합 노래 즐겨 듣는데요. 네. 그것보다도 저는 그 학창 시절 때부터 누군가 이렇게 따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고, 네, 마찬가지로 춤도 따라 추는 걸 좋아해서 대학생 때 댄스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 촬영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영상이 올라간 채널이 마카다 안동인데 이번이 첫 영상이 아니잖아요. 2021년부터 주요 출연자로 활약을 쭉 해오신 건데 이런 공무원으로서 지역 홍보 콘텐츠에 직접 출연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동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다 보니까 복지 업무를 하면서도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요. 네. 네, 또 안동시는 타 지자체랑 다르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마카다 안동 공식 배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장점들을 활용해보고 싶어가지고 직접 지원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또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계신데 본업도 하고 또 이런 안동 홍보 영상도 촬영하고 하면 많이 바쁠 것 같거든요. 주변 동료분들 반응은 어때요? 네, 안 그래도 원래 맡은 업무가 그 어린이나 행사, 뭐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이나 아동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하면서 이제 촬영도 하니까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 동료분들은 제가 원래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아니까 뭐 다 챙기면서 하려는 그런 에너지가 대단하다. 또는 한번 일 낼 줄 알았다. 역시 권혜미답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일 냈다. 또 이렇게도 요즘 네. 말해주실 것 같은데 이 영상 댓글이 또 화제인 게 대구만 이수지 씨가 또 직접 댓글도 달았다면서요. 뭐라고 달았던가요? 안동 사랑합니다라고 달아주셨는데요. 네.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너무 설레가지고 그래서 저도 대댓글로 너무 감사하다고 안동에 꼭 한번 놀러 오시라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댓글들 중 하나가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또 공무원 시험 준비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네, 저도 댓글 봤었는데요. 제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기 때문에 공시생 분들은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쪽에 꿈이 있다면 꿈을 펼칠 기회가 지어지는 거니까 맞아요. 공무원 일도 하면서 이런 홍보 네. 활동도 하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런 안동 푸드랩에 이어서 2탄, 3탄도 기대를 하고 있던데 2탄, 3탄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다음에는 안동 주요 명소라던가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또 다른 패러디를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 시청의 미디어 홍보팀이랑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또 즐겁게 만들어 가보려고요. 네. 지금이 또 여름 휴가철인데요. 안동으로 많이들 놀러 오시라고 초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여름하면 물놀이죠. 안동에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라고 새로운 어린이 물놀이장이 최근에 개장했거든요. 또 이마호 캠핑장, 선유 줄불놀이도 있으니까요. 이번 여름 안동에 오셔서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보세요. 네, 지금까지 경북을 넘어 전국에서 화제의 인물인 안동시 보육아동가족과 권혜미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 0시 1분부터 발효되는 최종 상호 관세율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제 세계는 새로운 국가별 관세 체제가 완료됐습니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새로운 관세 체제에 대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일단 8월 1일을 기점으로 미국 중심의 새로운 국가별 관세 체제가 정해졌습니다. 일단 69개 나라가 해당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WTO 체제가 붕괴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 협상에 나선 각국이 1차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 됐어요. 하지만 세율, 적용 시점, 예외 품목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서 이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다 보니까 시장 혼란만 키우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 3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한국 등 69개 교역 상대국에 최종 상호 관세율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게 미국 동부 시간으로 7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우리 한국, 일본, 유럽연합을 포함해서 40여 개 나라에 15% 관세 부과했고요. 여기에 이름도 생소한 레소토, 말라위, 짐바브웨, 미국 교역이 별로 없는 나라들도 아프리카 나라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시리아 41%, 라오스, 미얀마 40%, 스위스 39%, 인도 25%, 대만 20%, 이 26개 나라에는 이 15%를 넘는 고유 관세를 부과했어요.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미국과 협상에 난항을 겪거나 트럼프의 분노를 산 국가들은 15% 이상으로 다 때린 거예요. 오, 트럼프의 분노를 산 국가들에게 고유 관세를 부과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이걸 기준으로 관세를 매겼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영국, 브라질, 포클랜드 섬 같은 경우는 미국이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10% 관세를 부과했고, 또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러면서도 브라질산 오렌지 등 미국 소비자 물가에 타격 줄 수 있는 민간 품목은 또 제외합니다. 얼마나 영악한 겁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90일간 관세가 부과가 유예되고 기존 25% 세율 유지하고 캐나다는 또 상품들에 대한 관세 35% 대폭 인상됐어요. 또 캐나다 8월 1일 기점으로 관세가 발효됐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7일에 발효되고 그러니까 이런 고무줄 잣대 때문에 관세 부과의 정당성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첫 4월 달에 첫 상호 관세 발표 당시 관세율이 당시 50%로 가장 높았던 아프리카 레소토는 이번 15%로 줄어들었습니다. 캄보디아는 49%에서 19%로 포클랜드 섬은 41%, 10%가 됐어요. 이거 근거? 없어요. 트럼프 마음이에요. 이번 관세협정의 발효는 어찌됐든 세계 최강국 미국의 강성 대통령 트럼프가 자신들의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면서 공정함과는 좀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오죽했으면 뉴욕타임스에서 이게 미국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하도록 만들면서 관세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마치 일종의 수금 활동으로 변질됐다. 수금 활동 누가 합니까? 깡패들이 하죠. 네. 그 얘기한 거예요. 지난 4일날 교역 상대국에 대한 트럼프의 요구, 돈을 약속하든가 더 높은 관세를 감수하라.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위협은 이제 말 그대로 현금을 노리는 수단이 됐다. 미국의 경제력을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들이 미국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식이 87년도에 트럼프가 그때 냈던 비즈니스저서 거래 기술에 등장한 방법과 흡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그러니까 자신의 협상 능력을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과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액을 뽐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그 안에 굉장히 포퓰리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시장 개방, 무역 적자 축소를 넘어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면서 비판적인 언론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정말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일종의 수금 활동을 하고 있다. 네. 정말 뼈를 때리는 한 마디인 것 같기도 한데 이 트럼프의 호불호 전략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몇 나라 있죠? 그 뉴욕타임스가 이 대표적인 나라를 우리 한국어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트럼프가 한국 정부 협상단과의 면담을 예고한 뒤에 한국은 지금 당장 관세가 25%이지만 관세를 돈 주고 낮추겠다는 제안을 갖고 있다. 난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데 관심이 있다. 라고 적고 나서 면담 끝나고 나서 한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 15% 낮추고 또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하고 또 따로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 천연가스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한 것이죠. 또 일본과 유럽연합 추가 사례도 들었는데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한다. 유럽연합은 자국 기업들이 최소 6,000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트럼프가 여기 이렇게 만든 것이고 뉴욕타임스는 이런 약속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파트너와 협상을 하는 것인지 교역 인질과 협상을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수고 진보가 할 것이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인 이제 성향의 카터 연구소 경제 담당 전문가는 글로벌 강탈이다. 네. 컬럼비아대 데니얼 에임스 교수는 심지어는 이제 그 트럼프의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가 시절에 답습했던 협상 전략 이번 무역 협상에 활용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에임스 교수가 이런 그 협상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자기애적 이상심리자와 협상할 때는 이 자기애적 이상심리자가 누굽니까? 트럼프거든요. 그들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한국, EU 같은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지키지도 못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약속 발표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라고 관측했는데 이게 틀린 말 아니거든요.
네, 이 투자 약속과 투자와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 감시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개인과 개인의 약속도 아니고 국가과 국가의 약속인데 좀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 관세 협정을 보면 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까 6천억 이야기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유가 미국이 약속한 투자를 기업에 명령할 권한이 없거든요. 네. 그 일본은 약속한 투자의 대부분 대출 형태예요. 자, EU 발표 자료 보면은 EU 기업들이 미국의 다양한 분야에 최소한 6천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관심을 보였다. 예. 관심을 보였다는 식으로 아주 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상황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가 대출과 대출 보증 형태라고 설명했는데 미국 정부는 뭐라고 얘기했냐?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에게 간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 미국 무역대표부 수석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아마 이전 정부에 일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25일 날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만난다지 않습니까? 네. 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가 우리는 대출과 대출 보증 형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오케이 했는데 나와서는 딴 얘기하고 그냥 투자 수익의 90% 미국에 간다. 이거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진짜 뒤통수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좀 바뀌는 게 느껴지는데 네. 그리고 이들 나라의 대미 투자 규모 역시도 비현실적이라고요. 작년에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이 미국에 투자한 총액이 1,510억 달러입니다. 근데 EU가 이번에 언급한 게 6천억 달러죠. 일본은 5,500억 달러죠. 우리나라만 해도 3,500억 달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래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비판적 입장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자국의 실력만으로 자본을 유치하지 못하는 신흥국에서나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따를 수 있게 된다라고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1년에 1,510억 달러 대미 투자 받았는데 EU 한 곳에서만 6천억 달러? 말이 안 되는 비현실적인 숫자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뒷자리가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행위가 그렇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지 않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겼다! 소리 질렀다라고 하고요.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의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이거 감세안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감세안 통과와 무역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하반기엔 더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 보스의 그 부하입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가진 영향력 크기를 알고 있었고 그 영향을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활용했는데 다른 사람이라면 엄두도 못한 일을 해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유럽연합 협상에서 트럼프가 직접 펜 가지고 수정도 했거든요. 세세하게. 네. 깔끔하게 가져갈 건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협상 후에 우려했던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고 비교적 탄탄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오죠. 예. 네. 그럼 일단 우리 대한민국 관세 협상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총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상호 관세 25% 15% 낮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확실하고요.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아졌어요. 그런데 사실 한미 FTA 때문에 그동안 0% 관세였거든요. 네. 그거 감안하면은 사실 다른 나라보다 2.5%포인트 낮은 12.5%로 협상을 맺는 것이 목표였는데 트럼프가 워낙 강경했대요. 자동차 못 낮췄고 쌀, 쇠고기 더 이상 추가 개방은 없습니다. 이거 조선일보에서 자꾸 시비 거는데 더 이상 없다라고 딱
떨어지게 얘기가 나왔고 그 이유는 2008년도에 광우병 촛불 집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트럼프를 설득했다라는 것이죠. 다만 지금 철강, 알루미늄, 구리가 예전과 똑같이 50% 관세인데 이유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핵심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의 그 지역에 백인 노동자들의 표심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알루미늄, 구리 요거는 아예 관세 품목 논의에서 제외돼서 50%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상호 관세는 15%로 낮춰졌고 쌀, 소고기 등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 없고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춰졌고 철강, 알루미늄, 구리는 50% 관세가 유지되는 거다라고 총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약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했죠. 예, 3,500억 달러는 사실 조선 반도체, 2차 전지 등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산업의 투자할 재원을 우리나라가 투자, 대출, 보증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그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5일 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그나마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굉장히 트럼프가 흡족했다라고 하거든요. 뭐 뜯기는 건 뜯기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손해나지 않게 잘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반면 여전히 불리하다 이런 반응도 나와서 좀 상반된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반응과는 또 무관하게 WTO 체제가 붕괴됐고요. 또 대한민국은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솔직히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해서 지난 70여 년 동안 현실적인 이익을 얻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네. 이게 반미고 친미고 이거 떠나서 이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부분까지 대한민국은 친미국가 맞아요. 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굉장히 65% 이상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한미 동맹은 당연한 것이고 주한미군이 주둔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압도적이죠. 한마디로 압축해서 생각하면은 미국은 변함없는 상수라는 겁니다. 상수. 이런 상황에서 저는 좀 기본적으로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한미 FTA는 이미 물 건너갔죠. WTO 붕괴되면서. 근데 다른 FTA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일 FTA 남아있고요. 한중 FTA는 2단계 협상까지 딱 진전되지 못하고 남아있어요. 한인도 FTA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인도 역량이 크게 올라갔거든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요. 지금 그 외에도 한 베트남, 한 인도네시아, 한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국가의 FTA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WTO 체제를 탈퇴했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 상대로 FTA 결속화를 꾀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자. 네. 미국은 미국대로 단기 대응하면서 점차 한미 FTA 의존성을 탈피하고 그래야 좀 숨을 좀 돌리면서 장기적인 플랜 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쩌면 이번 관세 협상이 국제적인 힘의 역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상황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이 사실상 WTO 체제를 탈피하고 양자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 또 우리의 현재 협상 결과와 앞으로의 방향까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